자, 이번에는 세궁을 보겠습니다. 세궁과 연지궁, 중궁이 서로 상생하면 길격이고 상충, 상극하면 흉격이다. 이거는 뭐 원론적인 이야기니까 세궁, 연지, 중궁 이것이 서로 상생하면 길격이고 상충, 상극하면 흉격이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세궁이 승왕, 거왕, 수생하고 길문계가 동궁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 다음에 일간의 길격을 이루고 있으면 1년간 운수가 대통한다. 세궁이 왕생하고 경문, 계문이 동궁하고 있으면 길한 소식과 집안에 경사가 있다. 경문 이제 그 경치를 보러 나간다고 그랬었죠. 계문은 이제 문이 열리는 거니까 뭔가 새로운 소식이라든가 집안에 경사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새해의 천반에 관기가 임하고 관기는 뭐죠? 극세예요. 이 새는 뭐죠? 나예요. 그가 우리 명리학적으로 말하면 관과 이 귀는 칠살이죠. 관살이 나를 극을 하죠. 관극하잖아요. 관극하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관기가 새의 천반에 있는데 그러면 이 천반에 있는 관기가 나를 극세, 나를 극하는 것이고 내가 나를 극하는데 새가 거세, 약해요. 승세되어 있으면 사고, 병역 등이 있다. 내가 강해야 돼요. 우리가 명리학에서 관살을 견딜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 신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새가 거세, 이런 건 뭐예요? 쇠약하다는 거죠. 쇠약. 신약하다는 거죠. 신약한데 내 몸도 가누르기 힘든데 나를 극하는 게 오면은 쉽게 다치겠죠. 그래서 사고라든가 병역 등이 있다. 그 다음에 새가 수극되고 절체가 동궁하면 안 좋겠죠. 수극, 극을 받고 수극. 그 다음에 절체 끊어져요, 몸이. 그러면 육체를 다치기 쉽다. 세궁에 사문, 절명, 상문, 화해. 이렇게 다 안 좋은 것만 있어요. 죽는 문, 절명, 상문, 화해.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안 좋겠죠. 동궁하고 있으면 만사가 불통하여 어렵고 다치거나 아플 수 있다. 어느 육친이든 간에 사문, 상문, 화해가 있으면 역시 안 좋겠죠. 그 육친이 흉하고 주로 상해나 질병수로 본다. 세공천지반이 형살로 되어 있으면 뭐죠? 이거는 형액수. 주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감목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관제구설 아니면 경찰서를 들락거린다든지 뭐 이런 거 형액수가 있다. 이걸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궁의 경문이 뭐죠? 이거는 놀래는 거예요. 놀래는 거. 경문. 그 다음에 유호는 뭐죠? 떠돌아다니는 거. 영마. 이런 게 있으면 뭐예요? 안정을 못 찾고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출입이 빈번하고 출입과 이동이 빈번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그 말이죠.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심리라든가 마음이 들떠서 움직이는 불안한 그러한 일이 빈번하다. 그러한 일이 있는 걸 의미한다. 그 말이죠. 세궁이나 중궁의 세마, 일마, 헌원, 이제 마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 헌원 등이 있으면 여행이라든가 이주 등의 일이 있다. 연지궁이나 월지궁에 있어도 세마, 일마, 헌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다? 주로 이동, 여행, 뭐 이사, 뭐 이런 것들에 관계됩니다. 세궁이 겸황하고 그 뭐죠? 신강하다는 얘기죠. 신강하고 세궁이 겸황하고 역마가 세궁이나 중궁에서 동하면 어디다 충분히 견딜 수 있죠. 그러면 직장 이동이라든가 이사수가 생긴다. 세궁의 천지반이 상충하고 있거나 7을 구면 뭐죠? 7이 금이죠. 9가 사구가 금이고 7이 화죠. 27 화극금이니까 어떻게 돼요? 화극 상극하고 있으면 이동이나 이주하게 되는데 주로 상황이 불리해져서 옮기는 것으로 쫓겨나거나 부인이 집을 나가거나 이혼하는 일이 있게 된다. 화극 상극은 그다지 화와 금이 서로 상극하고 있으면 좋지 않다. 7구나 화금 상극하고 있으면 이동이라든가 이사라기도 이거는 마지못해서 하는 억지로 쫓겨나듯이 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고 부인이 집을 나가거나 이혼한 일이 생긴다. 자, 이번에는 세궁이 관기와 상충하고 있으면 어떤지. 자,
세궁은 기본적으로 나를 보면 돼요. 나라고 보면 되죠. 나. 그리고 관기는 나를 극하는 거죠. 극을 하는 게 관기예요. 그래서 내가 극을 받는 건 뭐죠? 현대적으로 말하면 스트레스. 직장인한 스트레스, 무슨 사회활동에 대한 스트레스 여러 가 다 있겠죠. 상충하면 질병,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뭐다?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질병이 있고 관성을 충하면 직업 변동이 있게 된다. 관성은 뭐니까? 직업이니까. 자, 세궁이나 월지궁이 7, 9 그러면은 화금으로 되어 있거나 중궁 관계를 생하면 주변 사람에게 음해를 당한다. 요거는 화급금 상위극이니까 안 좋게 되지만 중궁 관기를 생하면 관이 세력이 세지는 거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음해를 당한다. 관제구설? 그런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다음에 세궁의 천지반이 상충하고 세수와 재성수가 상충하면 부부불화. 재성이 뭐니까? 처니까. 수가 서로 상충하면 부부가 충돌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화하여 이별하기도 한다. 혹은 손재수로도 본다. 재성이 깨지는 거니까요. 자, 세궁 천반이나 사진궁에서 형이 동하면 뭐죠? 이거는 사주명리로 말하면 비겁이죠. 비겁이 동하면 형제, 친구를 많이 만나고 동업. 우리가 명리학에서 비겁 뭐예요? 형제, 친구, 동업. 역시 똑같죠. 동업하는 운이라고 한다. 새의 천반에 형이 임하면 새와 같은 오행이죠. 자, 비겁은 나와 같은 오행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오행수니까 16, 27, 38, 49 이게 이제 같이 50 이렇게 같은 오행끼리 뭉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비겁이고 형인 거죠. 친구, 동료와 많이 어울리게 되고 동업 문제가 생기면 손질 수도 있겠다. 이건 비겁이 왜 그러죠? 만약에 겁을 만나면 내 재물을 겁탈해 가고 비겁은 뭐죠? 나와 재물을 나누어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손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신강할 때 재물이 많으면 괜찮고 그 다음에 신약한데 우리 명리학에서도 신약한데 재가 많다. 그러면 재다 신약이죠. 이럴 때 비겁이 오는 건 괜찮아요. 나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특히 식상이 있으면 뭐죠? 형제 손을 빌려서 내 재물을 키울 수 있다고 그랬죠. 명리학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세궁이나 일간에 유혼이 동궁하고 있으면 출입. 자, 유혼이 뭐예요? 혼이 떠돌아다니는 거죠. 놀유자의 혼백자니까 혼이 떠돌아다니는 거니까 뭐죠? 이 마음이 둥둥 떠 있는 거죠. 방방 떠 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그래서 출입이 빈번하다. 세궁이 일육수. 수는 뭐죠? 목욕 등이 가세면 뭐죠? 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리학에서 뭐예요? 수는 생식이에요. 성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미하면 목욕은 뭐예요? 자기를 꾸미는 거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와 이런 것들 이렇게 되면 색정, 음란사가 있기 쉽고 임계가 더해지면 주색을 조심해야 된다. 임수, 개수가 강해지면 그러니까 수가 강한 사람들이 이 성적 욕망이 강하다. 그리고 능력도 뛰어나다. 그렇죠? 수는 또 뭐가 있어요? 사주 수가 많은 사람들은 지혜롭게 좋게 이야기하면 지혜롭게 하지만 또 이제 성적으로 말하면 욕망이 기본적으로 있고 만약 그게 불이 없다 그러면은 좀 지루증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오행과 관련해서 성적인 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세궁이 거왕하고 굉장히 왕하고 연지궁의 생을 받으면 득자한다. 연지궁의 생을 받으면 득자한다. 아들을 얻는다는 거죠. 또는 자성궁이나 시간이 임한 자리가 거왕 승왕하면 아들이고 약하면 딸이다. 이제 시간은 뭐라고 그랬죠? 아들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시지는 뭐죠? 딸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간이 거왕 승왕하면 아들이고 약하면 딸이다. 세궁 천반에 자손이 임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지를 딸로 보는데 시간 갖고도 딸로 볼 수 있는 게 시간이 거왕하고 승왕하면 아들이고 그렇지 못하면 딸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 갖고도 딸 자리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세궁 천반에 자손이 임하고 사진궁에 자손이
동하면 임신한다. 청룡, 생문, 생기 등과 함께 있으면 임신이고 기혼, 절체, 휴문, 두문은 뭐죠? 불임이겠죠. 불임이라든가 낙태. 그러니까 세궁 천반에 자손이 임하고 사진궁에 자손이 동하면 임신한데 청룡, 생문, 생기는 뭐죠? 길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임신이고 기혼, 절체, 휴문, 두문 이런 거는 그다지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뭐다? 불임이라든가 낙태와 관련될 수 있다. 자, 세궁과 관련해서 육친궁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육친궁은 오오는 뭐죠? 토토죠. 쌍칠은 뭐죠? 7이니까 화화. 그 다음에 쌍구는 금이죠. 는 어느 육친이 되어도 흉하다. 금끼리 부딪히는 거, 화끼리 불나는 거, 이거 우리가 염상끼리라고 그러죠. 화가 확 너무 번지고 금끼리 충돌하고 토끼리 뭉치고 이거 흉하다. 그러면은 목이 뭐죠? 3은 어떻게 돼요? 88이나. 근데 5는 이거는 양토기 때문에 홀수가 양이잖아요. 그럼 뭐죠? 이거는 진진자형이죠. 진진. 그다음에 술술. 그다음에 77은 병화겠죠. 병화. 한해 태양이 2개 떠 있고 사구는 금금이니까 신이겠죠. 한우를 말하면 경경, 청가로 말하면 경경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좋지 않다. 무토 그다음에 청가로 말하면 흉하다. 해당되는 육친과 관계된 흉사가 생긴다. 어느 육친이든 3살이 되어 동하면 해당 육친에게 재앙이 따른다. 부가 동하면 길하다 하나 쌍금, 쌍화로 되어 있으면 액이 따르기도 한다. 부모궁에 사문, 절명이 있으면 좋지 않겠죠. 부모에게 흉액이 있고 학업, 문서, 서류에도 불리하다. 부모궁이 세약하고 재성이 왕동하면 부모에게 안 좋겠죠. 왜요? 재극인. 명리학에서 재극인이죠. 재성은 인성을 극한다. 재는 뭐죠? 자, 여기죠. 재성이 왕동한데 부모궁이 세약하다. 부모궁이 뭐죠? 인성이니까. 그렇죠. 재극인. 그러면 부모에게 흉역이 따른다. 이거 어려운 게 없어요. 여기 보면 다 명략적인 내용이에요. 다 보면. 부모의 기륭은 대개 장남의 사주로 논한다. 가장 장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부모가 되니까 세수와 부모수가 상충하면 부모와 이별하거나 시비가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세수가 누구예요? 나예요. 부모수는 뭐죠? 인성이니까 부모죠. 나와 그가 어떻게 해요? 상충하게 되면 부모와 마찰을 하기 때문에 충을 하기 때문에 같이 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부모와 이별하거나 시비가 있다. 관성이 왕동하고 세궁 천반에 관성이 임하고 일간 또는 행년이 관성궁에 있으면 사업, 직업, 구직, 관청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세궁이 승왕 거항하면 괜찮겠죠. 그러면 직업, 사업상, 관직운의 대통이다. 내가 신간하면 자, 명리학에서 나를 극한다고 그랬죠. 근데 내가 신간하면 괜찮다고 그랬어요. 신간하면 이 나를 극하는 것을 견뎌낼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이거를 잘해서 출세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약해요. 그러면 이 직장에 다니면 스트레스를 못 견뎌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궁이 승왕 거항하다는 것은 내가 신강하면 일간이 신강하면 그런 의미로 파가면 하등에 이해 못할 바가 없습니다. 자, 관성궁이 공망이 되거나 거세, 승세, 수국돼 있으면 관성궁이 깨졌죠. 그리고 손이 동하여 손은 뭐죠? 식상이에요. 그러면 식극관이에요. 우리가 명리학에서 식상은 관을 깨요. 그러면 관성군이 공망 맞아 있고 세약하고 수국돼 있고 그걸 받고 있는 상태에서 손이 나타나서 식상이 나타나서 식극관 해버리면 관이 완전히 개박살 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직하기 쉽고 직장이 깨져버리죠. 관이 깨져버리니까 구직에 어려움이 있다. 명리학적인 이론입니다.
자, 귀궁은 이제 이거 뭐죠? 칠살이라고 그랬죠. 칠살. 그러니까 편관. 귀궁이 왕동하고 세궁천반의 관기가 임하고 일간 또는 행년의 관기궁에 있으면 관살이 동하는 거죠. 그러면 병액, 내환, 손재, 횡액 등의 흉사가 발생하는데 이때 세궁 승왕하거나 거왕하거나 중년 연지궁의 생조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받아서 왕성하면 좋겠죠. 내가 신강하면 뭐다? 칠살마저도 견뎌낸다. 명리학에서 있었죠. 그래서 관직의 길하고 특히 군인, 경찰, 검찰, 사법계통의 길하죠. 왜? 이런 사람들은 칠살을 뭐죠? 칠살을 잘 견딜 수 있죠. 그래서 신강에서 칠살을 견뎌내면 정말 야생마를 길들여서 준마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관은 명리학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일반적으로 관은 행정직이라고 하면 이 칠살은 뭐죠? 좀 난폭한 거. 그러니까 뭐야? 창검을 휘두르는 거 뭐야? 무관. 군인, 그러니까 군인 말하겠죠. 군인, 경찰, 검찰 이런 쪽이잖아요. 이런 쪽에서 예리한 칼을 잘 휘두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청령오늘도 이런 거 관우가 들은 게 청령오늘도인가요? 그거를 휘두르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강해야 돼요. 칼을 가지고 싸우는 데가 힘이 없어요. 몸이 약해요. 칼을 들 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칼에 내가 베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칠살, 관기가 왕동하고 세궁청반의 관기 이런 것들이 쫙 있는데 이때 세궁이 승왕하거나 중궁, 연지궁 등의 생조를 받아서 왕성하면 충분히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칠살, 이 귀궁은 칠살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 군인, 경찰, 검찰, 사법계통의 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육진 중에 형. 형은 뭐죠? 비겁이에요. 비겁. 자, 형. 비겁. 형이 왕동하고 세궁천반의 형제가 임하고 일간 또는 행년이 형제궁에 있으면 동업, 형제, 친구와의 불화, 손재, 상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비겁이 끼게 되면 나의 재물을 나누어 갔기 때문에 내 재물이 깨지거나 또는 경쟁관계, 동업관계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혼자 하는 것보다. 그래서 불화라든가 손재, 상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세궁과 손이 왕생하면 득재기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세궁은 뭐다? 나죠. 손이 뭐예요? 식이죠. 식상. 득재, 재성. 아생식, 식생재 그러죠. 그래서 이 식신, 특히 식신이 있을 때는 비겁이 와도 어떻게 해요? 비겁은 형제니까 형제의 손발을 빌려서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랬죠. 나 혼자 식당이 너무 잘 돼가지고 나 혼자 장사하기 벅찬데 이때 집에서 놀고 있는 형제들 오락해가지고 형제들 손을 빌려서 돈을 더 많이 벌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누어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벌면은 나한테 손에 끼친 바가 없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경우보다 득재기라다는 것은 좋겠죠. 세궁 내가 강해요. 내가 강하고 손도 왕성해요. 그럼 식상도 강하고 그러면 재성이 당연히 커지겠죠. 기라고. 그 다음에 관성이 왕성하면 관직 구직의 길하다. 자, 이때 식상 대신에 뭐죠? 관이 오게 되면 어때요? 재생관이 되죠. 그래서 유리한 거죠. 관직 구직의 길하다. 다만 구천은 불리하다. 왜 구천은 불리할까요? 재물이 약해지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형제궁에 산문 절명이 동궁하면 안 좋겠죠. 형제 친우상을 당하고 절체 화해 상문 동궁하면 역시 안 좋겠죠. 사고가 있다. 산문 절명, 절체 화해 상문 다 안 좋은 거니까요. 자, 자성궁이 왕동하고 성궁이 왕동하고 세궁 천반의 자손이 임하고 일간 또는 행년이 자성궁에 있으면 득자, 구제의 길하고 아까 식생제 한다고 그랬죠. 구직 관직에는 흉하다. 왜 그래요? 식극관. 자, 자손이 있는데 관은 극을 하죠. 식극관, 식생제, 재는 생을 해주죠. 그래서 재물은 득자, 구제에는 길하고 관직, 구직관에는 흉하다는 것은 극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식신이. 자, 손이 중궁, 연지궁, 세궁 등에 있으면서 생문, 생기는 길문이죠. 좋죠?
동하면 수퇴하여 득지하게 된다. 자성궁이 공망돼 있으면 안 좋겠죠. 그것의 승세에 수극돼 있으면 안 좋겠죠. 득자에 불리하고 흉문괴, 절체, 절명, 사문, 휴문 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낙태나 유산하게 된다. 자손이 쌍금으로 있으면 안 좋겠죠. 득자에 불리하고 낙태 수가 있다. 칼을 쓰는 거니까 좋을 리가 없죠. 자, 이번에는 재성궁. 자, 재성이 왕동하고 재성이 왕동하고 세궁 천반에 재성이 임하고 일간 또는 행년이 재성궁에 있으면 차와 재물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가 명리학에서도 재성은 뭐예요? 차와 재물이죠. 자, 세궁이 왕성하면 좋다고 그랬죠. 뭐다? 내가 신강하면 구제, 구처, 구직의 대기론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 관, 재, 또 뭐가 있어요? 식, 쌍. 자, 이거는 모두 전부 뭐 기본적인 뭐다? 내가 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유일하게 내가 좀 약해도 도움이 되는 거 뭐다? 인성이 왔을 때는 인성은 나를 생해주기 때문에 내가 좀 신약해도 인성이 오면 좋아요. 근데 나머지 관, 재, 식은 뭐다? 내가 약하면 감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강함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명리학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다 여기서 그대로 통하죠. 자, 세궁이 왕성하고 연지궁이나 중궁에서 쌍재가 동하면 구처의 길하고 득지하게 된다. 사진궁에서 쌍손이 동하여 재성을 생하고 있으면 득지에 대길하다. 식생재로 한다는 거죠. 식생재. 식이 뭐죠? 선. 식생재 하기 때문에 재는 뭐가 돼요? 처도 되고 재물도 되고 결과물도 된다고 그랬죠. 재성이. 어떤 노력에 대한 결과물. 쌍재가 동하거나 재성이 왕생하고 있으며 세궁이 세약하면 뭐예요? 신약하는 거죠. 그럼 뭐죠? 재다신약이 돼버리죠. 재성은 동하거나 재성이 왕생하고 있으면 재가 많은데 세궁이 신약하면 뭐예요? 신약. 재다신약 뭐예요?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궁을 생조하는 달에 득지하게 된다. 그래서 세궁이 강해질 때 이때 득지하게 된다. 신강으로 바뀌어야 득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재다신약은 신강하게 된다. 나를 신강하게 하는 거 뭐예요? 명리학적으로 나를 신강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인성이라든가 비겁이라고 했어요. 비겁은 나를 돕는다고 그랬죠. 인성은 나를 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신강하게 해주면은 나머지 재성, 관성, 식상 다 좋다라고 했어요. 세궁이 왕생하고 재성이 승극되어 쇠약하면 재성을 생지어주는 달에 득지한다. 재성이 약해지는 죠. 자, 뭐냐면 나는 이렇게 커요. 근데 쟤는 이렇게 약해요. 그러면 내 능력에 비해서 재물이 약하죠. 그러면 어때요? 배고파요. 그럴 때 재성을 생지어주는 건 뭐죠? 식신이 재성을 생지어주죠. 재성이 왕성하고 자 반대로 경문, 유언의 역마가 동공하면 재물의 출입이 많아지고 투자하는 일로 분주하다. 경문, 놀라고 유언 떠돌아다니고 역마 떠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이 동공하게 되면 재물이 왔다 갔다 출입이 많게 되고 그 다음에 투자하는 일로 분주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지금 명리학적 이론으로 다 통해요. 이 이론이. 통해야 되겠죠. 명리학 따로 기문등갑 이론이 따로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이 동양 술수의 기본은 명리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리학이라는 것보다 음양 오행의 생극재화를 논하는 거니까 그 이치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